시집살이가 뭔지 알고 싶으면 첫 명절만 넘겨봐라. 그때 안 죽으면 살아남는 거야. 동네 아줌마들이 귓속말로 건네던 그 말이 예언처럼 들렸던 건 왜일까? 2017년 9월 만삭의 몸으로 첫 추석을 맞은 수연은 시어머니의 매서운 눈초리 앞에서 무릎이 후들거렸다. 며느리라면 첫 명절엔 피를 봐야 한다더니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네. 새벽 5시 거실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수연은 잠에서 깼다. 방에서 나온 시어머니는 수연의 팔을 낚아챘다. 아이고 언제 일어나나 했네. 옆집 상군의 엄마는 벌써 며느리랑 장보고 있다네. 늦었다 늦었어. 얼른 나가자. 시집 온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우리 집 살림 모른다고 동네 사람들 욕하겠어. 대충 입고 나가자. 배가 터질 듯 아파도 내색할 수 없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누비며 수연은 이를 악물었다. 결혼 전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던 다짐이 비웃음처럼 들렸다. 시어머니는 시장 사람들에게 일일이 내 소개를 했다. 우리 막내 며느리야. 임신 중인데 역시 젊어서 그런지 부지런해. 새벽이었지만 시장의 습한 공기 속에서 수연은 숨이 막혔다. 생선 비린내와 나물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에서 수연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가고 있었다. 우리 막내 며느리 봐.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도 먼저 장을 보겠다고 하네. 요즘 젊은 애들 다 게을러서 걱정인데 우리 며느리는 참 알아서 잘해요. 어쩜 이렇게 부지런해? 라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억눌린 자존심은 목구멍 깊숙이 삼켜졌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이것이 시집살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야 한다는 잔혹한 현실을 말이다. 8년이 지나도 똑같네. 시집살이는 평생 끝이 없다더니 진짜네. 2025년 추석, 수연은 여전히 시댁 부엌에 서 있었다. 어느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는 막내 며느리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를 울렸다. 아이고 이것만 가지고 어디다 얘기를 해? 명절 음식이 이거 가지고 되겠어? 식구가 몇인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들이 상 위에 가득했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옆집 큰며느리는 올해도 손재주가 좋은지 20가지도 넘게 준비했다더라. 또 시작되었다. 수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배달 음식이 잘 나오는데. 요즘 명절 음식도 다 파는데. 수연은 미처 그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는지 몰랐다.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얘 지금 뭐라는 거야? 우리 집에서 평소에도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거 봤어? 남편 준호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다. 가끔 부엌을 기웃거리며 뭐 도와줄 거 없어? 라고 물었지만 정작 앞치마를 매거나 칼을 잡지는 않았다. 그저 숟가락 하나 만지작거리며 우리 엄마 알잖아. 네가 좀 참아라는 말만 반복했다. 수연은 8년 전 그 첫 명절이 떠올랐다. 만삭이던 몸으로 시장을 헤매던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을까? 수연아, 식구들 오기 전에 얼른 해야지. 시계를 보니 오전 7시였다. 친척들이 오려면 아직 4시간은 더 남았건만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조급해했다. 큰며느리는 벌써 전도 다 부쳤을 텐데. 또 비교였다. 내게는 전쟁 같은 명절이 시어머니에게는 노인정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할 잔치였다. 수연은 기름 튀는 소리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봤다. 결혼 8년째 두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이 집에서 그녀는 손님이었다. 아니, 손님보다 못한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손님이라면 최소한 편히 쉴 수는 있을 테니까. 울렁거리는 기름 냄새에 수연은 끝없이 한숨만 내쉬었다. 딸이 엄마 마음을 알게 되는 건 자기가 똑같은 처지가 되고 나서라더니 그 말이 이렇게 서글플 줄이야. 추석 저녁 정미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수연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과연 전화기 너머로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로 죽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는 거야? 정민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다. 30년 전 바로 자신이 친정 어머니에게 했던 그 말이었다. 그때도 이맘때쯤이었다.
시댁에서 하루 종일 음식 준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친정에 전화를 걸어 울었던 기억이 생생했다. 시어머니가 또 뭐라고 했니? 정민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음식이 부족하다고 체면이 안 선다고. 그리고 준호 오빠는 또 참으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8년이 지난 지금 딸은 정미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다. 엄마도 그랬어? 수연이 물었다. 그럼 엄마도 똑같았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시댁 눈치 보고 그랬지. 정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세상은 많이 변했다. 반찬을 사 먹는 게 당연해졌고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고. 하지만 시집살이만큼은 30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 나 이제 시댁 안 올까봐 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민은 가슴이 철렁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포기가 묻어 있었다. 정민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힘내라. 참아라. 자신도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나 싶었다. 그래. 알았다. 결국 정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딸에게 해줄 조언도 위로도 없는 자신이 한심했다. 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이 반복될까? 연휴 둘째 날 결국 터질 게 터졌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명태전을 부치고 있던 수연에게 시어머니가 다가왔다. 아이고, 이게 뭐야? 명태전이 왜 이렇게 두꺼워? 명절 음식이 이 모양이면 어째? 연신 혀를 차며 잔소리를 이어갔다. 내가 다시 해야겠네. 너는 어떻게 살림살이가 전혀 늘지를 않아? 매년 되풀이되는 똑같은 잔소리였지만 그날따라 수연은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다. 8년째 반복되는 이 굴욕을. 기름 냄새로 자욱한 부엌에서 수연의 손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남편 준호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고 시누이들은 부엌 입구에서 힐끗거리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올해도 또 시작이네 하는 속삭임이 들렸다. 어머니가 하시려면 하세요. 수연이 젓가락을 팬에 던지며 소리쳤다. 기름에 부딪힌 젓가락이 지직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8년째 똑같은 소리예요. 그럼 처음부터 어머니가 하시든가요? 부엌의 모든 시선이 수연에게 쏠렸다. 시어머니는 황당한 듯 입을 벌렸다가 금세 분노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입을 그렇게 놀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네가 뭘 잘했다고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수연을 향해 떨렸다. 야, 그렇게 힘들면 집어치워. 너 같은 며느리 따위야 바꿔버리면 그만이지.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느리 따위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8년 동안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이 집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따위라는 한마디로 무너져 내렸다. 네, 그러세요. 바꾸세요. 저보다 더 잘할 며느리 구해서 부려먹으세요. 수연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소리쳤다. 저는 이제 안 해요. 부엌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다. 시누이들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거실에서 TV를 보던 준호가 부랴부랴 뛰어들어왔다. 야, 수연아.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수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서고 있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뭔 소리야? 수연의 외침이 온 집안을 뒤흔들었다. 부엌에서 터져나온 그 외침은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위세를 단숨에 누그러뜨렸다. 8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살아왔는데 며느리 따위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혼자 하세요. 수연은 앞치마를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다. 전 이제 안 해요. 시댁도 안 와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다. 야, 어디서 감히.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기세가 살지 않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맞서는 며느리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거실에서 뛰어들어온 남편 준호가 아내 편을 들기보다는 엄마 수연이가 좀 예민해져서 하며 또다시 시어머니 눈치만 보자 수연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8년 동안 당신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몰라. 수연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매년 명절 때마다 새벽부터 일으켜서 장 보러 끌고 다니고 음식 하나하나 트집 잡고 옆집 며느리랑 비교하고
근데 너는 단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 준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지금도 엄마 편을 들어. 그럼 엄마랑 평생 살아. 수연은 가방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다. 애들은 내가 데려갈게. 이런 집에서 자라봤자 나같이 똑같은 사람 되겠지. 시어머니가 뒤늦게 소리쳤다. 야, 어디 가는 거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도 않았다. 망신? 8년 동안 망신살이였는데 동네에 이런 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와서 뭘 더 망신시켜요? 현관문을 열며 수연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 어머니, 어디 훌륭한 며느리 새로 구해보세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연은 그 집을 나섰다. 시어머니는 분을 삭히지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주저앉다. 준호도 어쩔 줄 몰라 하며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전원이 꺼진 뒤였다. 그날 저녁 친정에 도착한 수연은 엄마 정미에게 털어놓았다. 엄마, 나 이제 시댁 안 가. 시어머니가 나 같은 며느리 따위 바꾸면 그만이래. 정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딸이 정말로 시댁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었다. 말리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30년 동안 자신이 참고 살아온 그 지옥 같은 현실에서 딸만큼은 벗어났다는 생각에 묘한 후련함이 밀려왔다. 수연아. 정민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딸을 말려야 할지 아니면 지지해야 할지.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정민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그저 딸을 끌어안은 채 잠들 수밖에 없었다.